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ooking at parameters니까 오메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치죠. 붉은색이 있고 파란색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주어진 거예요. 데이터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인풋이 x1, x2로 주어지고 y는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레드고 블루니까 뭐 레드가 뭐 예를 들어 1 이렇게 0 이런 식으로 지금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모델링 하고 싶은 겁니다. 모델링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 한 명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죠. 맞습니다. 이거를 컴퓨터도 이렇게 긋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여기는 시그모이드입니다. 0과 1. 그렇지만 시그모이드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컨스턴트고 이 두 값들을 가지고 결국은 오메가 0, 오메가 1, 오메가 2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찾을 거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손으로 뭐 간단한 문제는 손으로 풀 수 있을 테고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걸 뉴메리컬하게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됐죠? 이걸 보고 이제 2차원 그리고 여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요게 요 직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찾아줬습니다. 어떻게 찾는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뒤쪽에 이제 그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실습을 할 거니까 그게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학습을 했더니 오메가가 이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플러스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오, 제대로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구했구나. 이게 된 겁니다. 된 거예요. 됐죠?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싶은 게 이건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그 사이드 노트로 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1, 여기가 이제 1이 있는 거죠. 1이. 오메가 0였고 오메가 1, 오메가 2여서 여기를 전부 다 제가 합쳐서 웨이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인 거고 그 딥러닝 쪽에서는 오메가 0로 쓰지 않고 B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이어스,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이어스, 여기는 웨이트라고 해요. 그냥 용어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컨스턴트한 값을 항상 더해야 돼.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둘을 다 합쳐서 그냥 웨이트라고 할게요. 계속 그렇게 말을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동시에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있고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웨이트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보면 항상 이게 항상 있어요. 무조건 디폴트로.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 바이어스 유닛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인풋이 2차원이고 아웃풋이 하나니까 그냥 뭐 리그레션 문제면 그냥 하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뭐 시그모이드가 씌워져 있다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사실은 1이 있고 바이어스도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재밌는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게 제가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뭐 보면 이런 곡선이죠? 곡선이죠? 자,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을 때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지를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 인풋의 디멘전이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에서 인풋의 디멘전이
좋습니다. 아, 잠시만요. 또 그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하고 뭐 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걸 지우고 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인풋이 이건 넌리니어 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눈치를 채셔야 되고 x가 x1, x2니까 2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아웃풋의 노드의 개수는 몇 개면 될까요? 아웃풋의 노드의 개수는 한 개.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x1, x2 그 다음 가장 심플한 네트워크는 이거예요. 뭐 여기 바이어스가 더 있지만 뭐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0, 오메가 1, 오메가 2를 학습을 해서 찾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선을 그으면 이 오메가를 찾아서 그으면 어떤 직선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유저가 디자인을 하고 학습을 또 이제 이 데이터들을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놓고 이 오메가들을 찾겠죠. 그러면 직선이 뭐 해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곡선이니까.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중간에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뉴런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선 몇 개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했다면 두 개인 거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직선을 3개를 긋겠다는 뜻입니다. 2개인지 3개인지 뭐 일단은 저는 일단 2개로 할게요. 됐죠?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오메가가 있을 테고 여기에 오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이 직선 2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직선 2개로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직선 2개를 그어야 된다면 어떻게 그을지.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G1, G2예요. G1, G2는 직선 몇 개인가요? 여기는 요 사이는 직선이 몇 개인가요? 지금 이 한 개죠. 그러면 여기가 G1, G2로 이렇게 커널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된 것이 여기가 linearly separable 한지를 한번 보죠.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내가 스트럭처를 짠 다음에 인공신경망으로 막 학습을 합니다. 그럼 오메가가 무슨 값들이 정해졌을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선을 긋느냐가 아니라 직선은 인공신경망이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서 그어줄 거예요. 그 그어준 직선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어떤 인사이트나 또는 직관과 일치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여기에 있는 G1의 그 값의 레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시그모이드를 씌웠으니까. 0과 1 사이여야겠죠? 그리고 이제 학습은 끝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여기에 1, 뭐 0.2, 마이너스 0.4 뭐가 이렇게 뭐 숫자가 학습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 값 자체는 제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G1, G2 공간에다가 지금 여기는 X1, X2입니다. G1, G2를 플랫했어요.
봤더니 값이 0과 1, 0과 1입니다. 오, 시그모이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맞네. 됐죠? 그리고 여기에도 파란색, 원래 빨간색이 있었고 파란색이 있었으니까 그 똑같은 포인트가 이렇게 커널이라는 뭐 매핑을 통해서 되니까 여기도 색깔을 찍을 수 있겠죠?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눈치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직선 하나로 선을 그 값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여기에다 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줘요. 뭐 여기 보면 틀린 거 있습니다. 근데 제가 approximate한 거예요. approximator.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대부분의 데이터 포인트가 이 직선은 여기서 온 거예요. 이 그림 이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여기가 관심 있어요. 여기가.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여기에 숫자 오메가들이 학습이 됐으니까 직선 하나, 직선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직선 두 개가 어떻게 그어질까요? 이 채팅창으로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직선 두 개로 저기를 바운더리를 찾는다면 뭐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죠? 이거 우리가 그냥 예측하는 거고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예시고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를. 지금 V라인을 제가 그은 게 아니라 데이터가 주어진 거고 네트워크를 학습을 통해서 찾아진 오메가를 저렇게 제가 그 값을 아니까 같은 그 스페이스에다가 직선을 그었더니 저렇게 그어진 거예요. 저렇게 그어진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는 넌리니어하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었고 우리는 네트워크를 썼기 때문에 피스와이즈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로 자 그러면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노드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럼 뭐 해봐야 알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선이 더 추가가 그어지겠죠. 예를 들면 이건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저희가 이제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저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또 좀 안 좋은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좋지 않은데 다 보여드리고 해서 자, 만약에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분포를 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인풋 디멘전이 어떻게 되나요? 인풋 디멘전이 두 개. 좋습니다. 바이너리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밖에 없으니까 하나. 자, 그러면 이제 히든 레이어를 뭐 예를 들어 한 층을 쌓는다고 하면 히든 레이어를 한 층 쌓는다고 하면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몇 개면 좋을까요? 4개 이상. 아,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직선이 4개가 그어지는 거겠죠? 여러분들 직선 어떻게 그으실 건가요? 그어질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직선이 어떻게 그거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인공신경망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주는 거지만 어떻게 그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좀 꼭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말로 채팅으로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어떤 어, 예,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이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이아몬드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예, 이렇게 그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자,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익스펙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막 학습을 하면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도 직선 여기 오메가들이 찾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값에 의해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생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평면, 뭐 그냥 직선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하이퍼플레인이니까 저희가 플롯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부분. 왜냐하면 노드가 4개이기 때문에 축이 4개니까 4차원이에요. 4차원에 3차원 평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각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직선 4개라는 건 압니다, 이제. 그러면 오메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뿌려보니까 어떻게 뿌려지냐 하면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이게 좀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문제를 디자인할 때는 저는 저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제가 문제를 만든 건 사람이니까 저렇게 했는데 처음에 저걸 탁 플러스 하는 순간 문제가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봤더니 저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저렇게 분리를 해도 되겠죠? 이건 뭘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커널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커널? 그러니까 커널은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하는 무수히 많은 함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커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신경망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커널도 학습하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도 동시에 학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장점은 여기서 뭐냐면 우리의 그 커널의 선정이 인간의 뭐라고나 할까요? 인간의 능력 또는 지식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 못했던 저런 다른 커널도 여기서 서제스션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딥러닝의 어마어마한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가 커널을 학습한다. 예, 그런 메시지로 뭐 요 예시를 제가 이제 직접 문제를 만들면서 보면서 좀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이런 예시 이해하셨으면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ANN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동작 원리를 이제 파악하신 거예요. 뭐 더 이상도 없으니 이거예요. 다른 거 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학습에 따라서 좋습니다.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 경우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여기가 예를 들어 오메가 전체가 오메가 1, 전체가 오메가 2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했어요. 이제 given x, y라는 어떤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했더니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 리셋을 하고 다시 동일한 데이터긴 하지만 다시 학습을 했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이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학습할 때마다 달라요. 그 학습하는 과정 중에 랜덤니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리티컬하지 않은 게 이래나 저래나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저는 ANN의 동작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처럼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메가가 학습이 됐어요. 그러면 바운더리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그림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숫자가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인공신경망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하고 시그모이드하고 여기 다 나왔죠. 또 계산해서 여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그모이드가 있으니까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1에 가까웠다. 그러면 뭐 여기가 이제 뭐 레드가 1이라고 치죠. 뭐 이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1에 가까우면 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는 레드구나. 0에 가까우면 이 새로운 데이터는 블루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 바운더리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릴 수도 없고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이런 ANN을 우리가 보통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정말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 오메가들이 물리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오메가 값을 여기 숫자들 막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함수 자체가. 뭔가 제대로 동작하는 것 같긴 한데 내부에 있는 이 구조와 이 오메가들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메가가 다양한 셋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그래드? 코스트가 0인 지점이 한 곳이 아니어서 생긴 현상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어제 머신러닝을 할 때 그 최적화 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가는 방법, 옵티마이제이션, 뉴메리컬, 이터레이티브한 그 방법론을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로컬 미니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는 제가 사실은 여기서 의미한 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 오메가를 찾는 데 있어서 그 뭐 예를 들면 이니셜 포인트를 랜덤하게 어사인을 할 거잖아요. 그런 그 뉴메리컬한 그 컴퓨테이션 과정 중에서 있는 랜덤니스에 의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문제가 만약에 많이 복잡하면 이런 것처럼 바운더리가 학습할 때마다 좀 약간의 언스테이블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좀 심플할수록 스테이블하게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문제의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현재 문제 히든 레이의 노드 수를 2개 또는 3개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 지금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레이어를 이렇게 구조를 짰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ANN의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라서 이런 과정을 했는데 정답은 어떻게 알아보셔야 되냐면 코딩에서 돌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조금 파악했으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예측은 해볼 수 있겠죠. 직선이 3개니까 뭐 제 생각에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뭐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힌트는 여기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 하면 디자인 네트워크를 뭐 레이어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각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를 우리가 잘못 디자인하면 아무리 학습을 열심히 하고 잘 해도 구조적으로 만약 이런 부분처럼 미스클래시파이 되는 데이터 포인트가 많아지고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어퍼 바운드가 있겠죠. 리밋이 있겠죠. 그러니까 스트럭처 디자인할 때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뉴런을
10개를 했다. 10개를 했다. 그러면 직선이 10개가 생기겠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0개라도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뭐 잘 동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 오메가 파라미터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모델이 네트워크가 복잡한 거죠. 쓸데없이. 만약에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 이 값들이 제대로 찾아질 수 없겠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 느낌. 그리고 노드수나 레이어가 많이 가지게 되면 제가 지금 말을 풀어서 했는데 지금 내용을 아시네요. 지금 이 경우에는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적합.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히든 레이어의 수를 충분히 많이 주었다면 예측이 정확해질 텐데 그것이 예, 같은 말입니다. 오버피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델은 그러니까 여기서 모델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ANN이면 이런 구조는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모델은 가벼워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와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히 많다. 그러면 모델을 좀 복잡하게 해도 그것을 다 오버피팅을 피하지 않고 학습을 할 텐데 데이터가 많지 않고 모델이 복잡하면 오버피팅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제너럴한 일반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히나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재료 쪽 관련해서 뭐 데이터가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실험을 통해서 측정이 되는 영역이라면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랬을 때는 딥러닝 접근 방법을 무조건 선호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커널이 스스로 학습해서 모델을 형성하는데 사용자가 레이어 디자인을 해줘야 예. 자,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커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공신경망은 커널을 데이터에서 학습한다고 했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해야 할 게 없느냐? 아닙니다. 할 게 많습니다. 뭐냐 하면 네트워크의 구조를 사용자가 디자인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레이어의 개수, 뭐 인풋과 아웃풋은 정해졌겠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주어진 형태가 주어져 있으니까 디멘전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5개로 할 건지 10개로 할 건지 첫 번째 레이어의 노드를 100개로 할 건지 500개로 할 건지 다 저희가 디파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다 알아서 다 해주는구나 아닙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머신러닝에서는 커널 디자인이었다면 그 문제가 네트워크의 스트럭처를 디자인하는 문제로 살짝 바뀐 것 뿐이에요. 프리 런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블랙박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첫 번째 날에 했던 예제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스턴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범죄를 가장 많이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블랙박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은 블랙박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기 값들에 의해서 요걸 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트레이스 백을 해서 지금 어디가 이 오메가들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니까 이건 블랙박스 아니에요. 블랙박스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인풋이 뭐 예를 들어 10개다. 이렇게 긋고 히든 레이어를 뭐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러면 아웃풋이 몇 개, 한 5개였다고 치고 뭐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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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웨이트 뭐라고 하나 직선의 개수가 아니, 직선이 아니라 웨이트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제 선이 이렇게 막 그어질 텐데 여기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10개가 100개에 다 되니까 1000개죠. 1000개의 오메가들이 뭔가 학습이 돼서 값이 나올 겁니다. 뭐 여기에 첫 번째 오메가는 얼마, 두 번째는 얼마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여기는 몇 개인가요? 10,000개예요. 여기도 10,000개고, 10,000개고, 여기 500개고. 이렇게 오메가들이 학습을 통해서 찾아질 거예요. 각각의 오메가들이 숫자가 나올 텐데 그것이 이런 것처럼 기하학적으로 연결 짓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울 수도 없고.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를 마이크로하게 쳐다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매크로하게, 이 경우는 뭐냐, 인풋의 디멘전이 10, 아웃풋의 디멘전이 5개, 그리고 중간에 뭐 좀 충분히 많은 네트워크로 인풋과 아웃풋을 관계를 짓는 함수를 모델링했고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찾았다. 끝. 더 이상 더 이하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 자, 요게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걸 빼고 좀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뭐 랜덤 포레스트가 됐던,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얘기를 할게요. 머신러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y 햇을 예측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3개가 있었다고 치죠. 인자가. 그래서 뭐 x1 모델링을 했더니 뭐 10x2 마이너스 0.1 x3 플러스 4라고 모델링이 됐다고 치겠습니다. 그 뭐 여기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예를 들어 뭐 집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크기라든지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다양한 인자들이 있겠죠. 뭐 재료에 관련된 거고. 이렇게 머신러닝 쪽으로 보면 얘들이 다 그 크기가 노멀라이징 되었다고 치고, 그러면 x1, x2, x3 중에서 y를 예측하는데 가장 도미넌트한 피처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x2죠. 당연히 개수가 크니까. 그리고 거의 영향이 없는 인자는 뭐죠? 거의 영향이 없는 인자는 여기서 x3죠.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건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나온 뭐 이 경우에 제가 뭐 리그레션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식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피지컬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리뷰션이 얼마가 되는지, 인풋들이. 근데 머신러닝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 방금 말씀했지만 이런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입니다. 내가 y 값을 하는데 여기서 특정 인자들로 가는 패스가 거의 뭐 무수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도 가고 뭐 이렇게도 가고 뭐 이렇게 가서 갈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y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반대로 머신러닝에서 여러분들 랜덤 포레스트 배우셨으니까 디시전 추리를 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와서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져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잖아요. 여기 첫 번째에 어떤 인자, 예를 들어 x1을 가지고 뭐 얼마 이상 이하로 해서 yes, no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제일 윗단에 있을수록 중요한 피처들이에요. 디시전 추리는. 그래서 뭐 좀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하면 머신러닝은 피처를 다루면서 뭐 이렇게 좀 딥러닝에 비해서는 좀 심플리파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초를 이제 좀 저랑 배우시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딥러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딥러닝이 좋은 점이 있고 머신러닝이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이제 충분히 클리어하게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분류의 문제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의 액큐러시만을 따지면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딥러닝이 훨씬 그 숫자가 높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 얘기가 많다는 건 뭐냐면
막 이렇게 복잡하게 곡선의 바운더리를 잘게 잘게 쪼개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건지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딥러닝으로 갈지 머신러닝으로 갈지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지금 딥러닝이 무조건 좋다고 전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